4단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변수 x가 어떤 부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그 x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앞전에서 공부한 이산확률 변수와는 차이가 있겠죠. 이산확률 변수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 이 둘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산확률 변수는 딱딱딱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 그지? 자연수 1, 2, 3, 4 그런 것들을 변수를 갖고 있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는 말 그대로 구간에 대한 의미인데 연속적으로.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시계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시계가 있는데 다 뜯어내고 얘들아 시침만 보는 거예요. 시침이 이렇게 있어요. 시침만. 그래서 시침을 탁 쳐서 뺑글뺑글 돌아가겠죠. 그 시침이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 3시와 8시 사이에 여기에 위치할 확률. 그래서 그때 확률은 연속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3에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 이렇게 구간으로 잡아주는 이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 그 확률 분포에 대한 우리가 함수를 뭐라 그래? 얘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공부했죠.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그런 확률 분포에 대해 갖고 있는 함수를 뭐라 그래?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친구들도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니? 이렇게 있어가지고 변수 x에 대해서 여기 표현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상률 변수에 대해서 해당되는 확률이 존재하듯이 이 친구도 연속이니까 쫙 이어져 있는 거예요. 표를 그릴 수가 없고, 어쨌든 이상률 변수에서의 이 확률의 총합은 1이 될 테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이 확률의 총합은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찌그러졌니? 원이?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어떤 일이 벌어져? 시침을 돌렸을 때 여기에 있을 확률은 전체 몇 개? 요렇게 잘랐을 때 전체 4개 중에서 4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딱 이렇게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확률을 뭐로 이해한 거야? 확률을 넓이로, 면적으로 이해한 거니까 그걸 기하적 확률이라고 공부했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가장 주된 확률은 우리가 면적으로 이해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 친구에 대해서 만약에 이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그지?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0일 때가 16분의 1, 1일 때가 이렇게 돼서 한 3분의 1, 2일 때는 이렇게 돼서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 구간 사이에서는 정의할 수 없고, x가 0일 때 얼마,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쭉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변수가 전부 연속이니까 0. 얼마, 8이 얘일 때도 얼마 찍힐 거고, 그지? 조금 더 클 때도 얼마 찍힐 거 아니에요. 확률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 친구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곡선 내지는 직선의 형태를 표현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확률을 뭘로 이해할 거다? 확률을 기하적 확률로, 즉 면적으로서 이해할 거다.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조금 더 읽어보면 불량품의 개수와 앞면에 나오는 동전의 개수 등과 같이 셀 수 있는 거는 이상의 변수. 기억나죠? 그죠? 앞에서. 그 다음에 길이, 무게, 시간 같은, 그지? 어떤 범위에서 연속적인 값을 갖는 걸 연속 확률 변수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확률 밀도 함수, 이 녀석의, 그지? 이 그래프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변수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모든 실수를 갖는데요.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주어져 있으면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이 전체 구간은 얘들아 알파에서 어딨어? 알파에서 베타까지예요.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까지가 별량, 그 연속 확률 변수의 전 범위가 될 테니까, 그럼 전 범위에 해당되는 밑에 딸려있는 확률의 초합은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성질들이 표현이 되고, 알파에서 얼마까지? 베타까지 적분 쓸 수밖에 없겠죠. 어떤 fx, 이 fx는 확률 밀도함수 이 그래프입니다. 걔로 둘러싸인 면적은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일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뭘 물어봐? 두 번째는 만약에 연속 확률 변수가
A에서 B까지 그 구간의 확률을 물어봐. 그러면 A에서 B까지 잘라가지고 이 면적, 이 녀석을 적분되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확률의 총합과 같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들은 얘들아 전부 다 확률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 확률은 음수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얼마? 0 이상이더라. 즉 X축 위에서만 그림이 그려지거나 X축에서 만나거나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성질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 뭐 기억할 것도 없고 그냥 보시면 이거 보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머릿속에 탑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그지같이 느끼는 게, 그지? 좀 어렵게 느끼는 게 적분이 존재하겠죠. 근데 적분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문과생이라면, 그지? 적분에 대한 문제들은 다 선생님께서 알아서 빼주실 거예요. 그죠? 그럼 적분이 아니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 곡선이 아니라 직선의 형태로 삼각형이나 사다리꼴이나 그런 도형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게 확률 밀도 함수였어요. 자, 그럼 14번 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저렇게 표현되어 있대요. 보다시피 변수는 x입니다. 근데 x니까 x의 1차니까 이 친구는 직선이란 소리죠. 근데 0과 2에서 정의되어 있어. 그때 k값 물어봤으니 여기가 확률 변수축, 여기는 확률 밀도 함수. 자,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직선이니까 k. k는 음수일 수 없어요. 0일 때 확률을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k를 양수를 주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얼마니? 2 집어넣으면 몇 k니? 요게 7k가 되겠죠. 그래서 k를 여기쯤 내릴게요. 너가 k야. 그러면 2일 때 그때 k 값은 몇 k? 7k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직선의 형태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 정의되어 있는 확률 밀도 함수와 x축 둘러싼 이 면적은 확률의 총합이 1일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로 주어져 있네요. 윗변 k, 아랫변 7k, 둘이 더하면 8k가 될 거고, 높이는 2입니다. 보이시죠? 높이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이게 사다리꼴 넓이가 될 거고, 정리해주면 k 값이 얼마이더라? 8분의 1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확인 체크 풀어보세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0에서 1까지 직선, 1에서 2까지 직선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0에서 2분의 1까지 확률, 즉 면적을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 거고, 1 여기쯤 잡고요. 1 여기쯤 잡아볼게요. 그래서 0에서 1까지, 너 직선이네.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요 점을 지날 거고, 1 집어넣으면 k가 되겠죠? 여기를 k로 약속해서 요런 직선 형태 될 거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k죠? 요 점을 지날 거고, 2 집어넣으면 0이 되겠네.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내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이거나, 그 면적의 총합은 얼마야? 확률의 총합 1과 같아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k가 얼마?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k가 1이면 y는 x겠죠. 요게 1이면, 그죠?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요 확률 밀도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에 2 집어넣어 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k대 1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0에서 2분의 1까지 면적 물어봤어. 0은 여기 있고요. 2분의 1은 여기쯤에 있겠죠. 그래서 이 둘러싸인 요 면적을 물어봤으니 2분의 1에 밑변 2분의 1이고 높이도 2분의 1이네요. 왜냐면 이게 y는 x니까 2분의 1, 2분의 1. 너도 2분의 1, 너도 2분의 1. 아니면 1대 1대 45, 45, 1대 1대 루트 2. 어쨌든 2분의 1. 그래서 저 면적은 8분의 1이 여기에 들어있는 확률의 총합이라는 얘기죠. 자, 밑에 확인 체크 풀어보세요. 자, 5단원 정리분포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주된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 단원이고요. 자, 정리분포가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굉장히 이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방금 전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공부했죠? 그죠? 확률에 대한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해 본 거예요. 근데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런 식으로 종 모양으로 생겼어요. 종, 이렇게, 종 있어. 땡땡땡 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종이라는 친구는, 종 모양은 정확히 x가 얼마?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 이게 가장 주된 특징이에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정확히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는 그런 아주 이쁜 그래프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를 다 띠는 게 맞아요.
만약에 성인 남성의 평균의 키가 뭐 한 175라고 하면은 175에는 좀 많이 있고 그 근처로 갈수록 조금씩 있고 가면 갈수록 조금 적어지겠죠. 그런 형태를 띱니다. 근데 이 정윤포는 정확하게 완벽히 대칭이고, 그리고 이 그래프의 정의역은 음의 무한대서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전 구간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 X축이 정문선이 되는 거예요. 쭉 계속 가는 중입니다. 계속 가는 중. 그러면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이 그래프랑 X축 둘러싸인 면적 확률의 총합은 1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를, 아주 이쁜 분포, 이 녀석의 대칭인 그런 특징은 반드시 기억해 두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얘를 봤으면 X가 어디서부터, X가 뭐 한 A에서부터 B까지 요만큼의 면적이 궁금할 거 아니니? 그럼 면적은 A는 여기라고 놓고 그 다음 B를 여기라고 놓고 이 친구를 접근하시면 돼요. 접근하면 되는데 이 그래프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Y는 루트 2파이 시그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지? 맞네. 파이 시그마, 그래? 오케이.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외울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여기가 2배 시그마 제곱에 m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 2배 맞나? 분모가? 맞네요. 그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보기에도 어렵죠. 그죠? 요게 개수고요. 이게 지수함수 형태를 띱니다. 그럼 이 친구는 누구냐? 미적분 시간에 공부하는 자연상수라는 건데, 여러분은 몰라도 좋고 그냥 한 2.718 땡땡땡 가는 건데 한 2.7 정도. 그러니까 미시 1보다 큰 지수함수 형태를 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특징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자, 이런 거거든요. 이 친구는 정유포를 따르니까 변수 x가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노말, 그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소리고, 평균은 m이고요. 여기에다가 분산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 방법이에요. 너는 누구고, 알다시피 평균일 거고, 너는 누구야? 분산인데 시그마 제곱이니까 쓸 때, 그지? 표준 편차 보이게끔 분산이 4면 4라고 쓰지 않고 2의 제곱 그렇게 표현해서 표준 편차 보이게끔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이 친구는 정확히 m의 대칭이라 그랬어, 그지?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들만 아시면 돼요. 특징을 봤더니 잘 보면 이 파이 알고 있죠? 시그마는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얘 양수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개수가 있는 거야?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자, 이 그래프 형태를 보니까 이게 2.7 정도야? 미시 1보다 크네. 미시 1보다 큰 지수함수네. 그러면 이 그래프의 최대값을 궁금해하면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m일 때 가장 위로 볼록 튀어나와 있겠죠?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x가 m일 때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프를 보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잠시만요. 에어컨 틀었더니 굉장히 춥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역의 관계니까 이 전체의 최대값은 지수가 얼마일 때, 얘가 뭐일 때, 최소일 때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볼 수가 있고, 이는 신경 쓰지 말고, 그지? 이 녀석은 어떤 상수예요? 분산일 거고, 요 변수 x인데 x에서 평균을 뺀 건데 그걸 제곱해서 제곱하면 0 이상이잖아. 그럼 언제 최소가 돼? 0일 때. 그럼 얘가 0일 때니까 x가 m일 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이 그래프는 종 모양의 형태를 띠면서 정확히 대칭이면서 x가 얼마일 때, m일 때 최대값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평균이 어떤 그 변수 x를 갖고 있는 분포나 다 다를 거 아니니? 여기에 있는 집단이 있을 거고, 이 집단들의 신발 사이즈, 그럼 평균이 있을 거 아니니? 여기에는 뭐 여기 동네에 뭐라 그럴까, 남학생의 수, 그지? 그럼 또 다를 거 아니니, 그지? 남학생 수 좀 그런가? 뭐 여기 탄현 1동의 남자, 탄현 2동의 남자, 그런 거 취합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별량들이 다를 테니까 이 평균을 다 옮겨가겠죠. 그래서 평균이 만약에 여기 만약에 1이다. 1짜리인 걸 그려놨다. 그럼 평균이 3이요. 그래프가 이렇게 옮겨가겠죠. 오른쪽으로. 얘가, 그제? 평균이 뭐 음수다. 그러면 왼쪽으로 옮겨갈 거고. 어쨌든, 정윤포는, 죄송합니다. 정윤포는 정확하게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성을 띠더라. 그래서 평균 따라 이렇게 옮겨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표준 편차가 눈에 보이죠? 표준 편차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다시, 평균은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이 그래프에 좀 요렇게 위로 볼록?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위로 볼록 있으면 조금 얄쌍할 수도 있을 거 아니니, 그래프가 어떻게 요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 녀석도 평균이 m이라고 가정해봐. 근데
이 그래프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1이라고 놓으면 이 그래프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럼 평균은 같지만 이 그래프의 분포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거든, 얘들아. 응? 이게 보다시피 얘보다는 얘가 조금 이렇게 모여있죠. 그죠? 그럼 그럴 케이스에는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랑 비교해서 누가 얘가 더 작은 거예요.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잘 따라오세요. 분산이 작다는 겁니다. 뭐라고? 분산이 작다는 거예요. 분산이 작다는 건 뭐가 작어? 편차가 작다는 겁니다. 편차는 뭔데? 별량에서 평균 뺀 거예요. 얘가 작다는 건 별량들이 평균 주위에 많이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몰려있고 얘는 조금 펑퍼짐하겠죠. 얘에 비하면. 이해가지? 그러면 만약에 시그마 3라는 친구였는데 얘보다 더 크고 평균은 M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더 펑퍼짐해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평균은 좌우 대칭축으로 의미하는 거고 표준 편차는 이 그래프의 위로 볼록인데 조금 이렇게 모인 거랑 펑퍼짐한 거랑 그런 게 이제 그래프 형태를 결정해주고 가장 큰 특징은 누구라고? M이야. 물 좀 떠와라. 네, 어머님. 평균의 대칭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또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돼서 A서부터 B까지 이제 평균을 물어보죠. 그럼 이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 면적은 이 그래프를 적분해야 됩니다. 근데 보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고 고등 과정으로는 적분할 수 없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수학하시는 분이 뭘 떠올리냐면 표준 정규 분포를 떠올려요.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이 변수 x에 대해서 표준화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럼 표준화를 때려버리면 이 그래프가 여전히 이쁜 상태, 평균 중심이 되겠지만 그래서 더 이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준화라고 하고, 자,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고,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변수라는 녀석을 표준화를 때리면 이렇게 돼서 변수 x가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면 z로 바뀌게 돼요. 이거를 변수의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 z라는 친구는 누구냐면 기존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눠준 이 작업을 표준화, x에서 z로 가는 그 과정을 변수의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 근데 이 어디서 많이 봤냐면 어디서 많이 본 건 아니죠, 그죠? 여기 들어있죠. 여기 이 친구를 z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겠어? y는 그러니까 치환할 때 생각하면 돼요. 치환할 때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루트 2파이의 시그마 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의 분의 z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텐데, 이 z라는 친구는 여전히 얘도 이뻐요. 이쁜 애들은 뭐래도 이뻐. 이뻐. 근데 평균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로 가는 그런 특징을 띱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1이니까 이것도 1이 돼서 이런 그래프가 표현될 거고, 이 그래프는 자리가 없으니까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변수가 z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었죠. 변수가. 그래놓고 얘도 여전히 이뻐요. 이쁜데 이렇게 종 모양을 띌 거고, 여기 평균이 얼마니? 평균이 무조건 0이고 표준 편차가 1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요거잖아요. 그럼 이런 변수를 어떤 작업을 했어? 이런 작업을 했어요. 별량 A에서 평균 빼 표준편차 나눠? 그러면 저 A가 1로 옮겨지면서 A에서 뭐를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 나눠주는 거고, 그럼 저 오른쪽에 있는 B라는 친구도 여기로 와서 B-M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이 면적을 계산하는 건데, 쌤 얘도 적분이 가능해요? 그렇진 않고 표가 주어져 있어요. 그 표를 뭐라 그래?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표준 정규 분포표. 그 표를 가지고 이만큼 면적이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 면적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잘라서 이 면적과 이 면적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표 읽어서 그냥 합산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여기 단어는 계속 공부해 볼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 거야? 표준화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표준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 녀석 변수 z에 대해서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무조건 1로 간다 그랬죠. 그 얘기만 좀 해보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 얘기 좀 이따가 할까요? 자, 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같이 한번 좀 볼게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 정의되어 있어요. 이렇게 종 모양을 뜰 거고 평균의 의미고 외울 필요 없음. 그죠? 복잡해. 자, 정균포라고 하고 그다음 평균 M, 표준 편차는 시그마, 자연상수 2라고 해요. 자연상수 2. 그래서 그 값이 2.78 정도 무리수가 되더라. 우리는 2.7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의 M이고 표준 편차니까 분산이 보이게끔 이렇게 표현하는 분포를 정균포라고 다른 정균포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이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2번 그런 특징들은 M에 대해 종 모양일 거고 점근선은 X축. 왜? 정의역은 실수 전범일 테니까. 자, 그럴 거고 X가 M일 때 최대값은 의미 없습니다. 그죠? X가 M일 때 가장 큰 값을 갖다라 보시면 되고 면적 1일 거고 4번 평균이 일정해요. 이건 설명드렸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어떻게? 조금 이렇게 펑퍼짐해지고 표준표가 작을수록 평균에 많이 몰려있으니까 좀 위로 뻘떡 올라오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4번은 체크해 두세요. 자, 5번입니다.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평균이 좌우로 움직이겠죠. 대칭축이 바뀌는 거니까 곡수면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표준 정밀분포. 얘도 보시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변수를 표준화 때리면 x가 z로 바뀌고 그 녀석에 대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무조건 1로 가는 이 분포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전히 이뻐요. 평균 x는 0. 즉 y축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입니다. 자, 그래 놓고 외울 필요 없음. 그래서 요런 거. 만약에 z로 바뀌었으니까 0에서 a까지 면적을 물어봐. 0에서 a까지 면적. 요 면적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표준 정규 분포가 주어져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럼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거 아니니? 근데 생뚱맞게는 아니고 그 문제의 옆에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주어져 있어요. 표가 주어져 있다는 건 무조건 표준화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표준 정규 분모표가 주어져 있다는 건 어떻게 해라? 표준화 때려서 문제를 접근해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힌트요, 힌트. 힌트다, 힌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건 좀 이따가 볼 거고, 요거 그제 아까 설명드렸죠? Z는 별량에서 평균 빼고 표준표 나눠준 거. 자꾸 우리가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네요.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래요. 시그마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지? 뭐 어떤 그래프의 폭 형태를 유지해주는 중이고, 죄송합니다. 평균이 M이니까 M이야. 요렇게 돼서, 요런 그래프. 그래서 정확히 X는 M에 대해서 대칭 모양을 띠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변수 X에 대해서 문제 뭐라고 주어져 있어? X가 12 이하의 확률과 X가 18 이상의 확률이 같대요. 12 이하 18. 그러면 12는 18보다 작으니까 여기쯤에 세팅해봐서 12보다 작은 그 면적은 기하적 확률이 면적일 거고 18보다 크대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18보다 크니까 여기 면적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정확히 X는 M의 대칭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다는 소리고 이 M값은 너네들의 평균인 15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 풀어보세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면 그 별량들은, 죄송합니다.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면 그 Z에 대한 평균은 무조건 0이고 표준 편차는 1로 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이쁘다는 소리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요. 그 표준화한 작업, X를 뭘로 바꿔주는 Z로 치환한 작업을 표준화라고 하고 그 표준화는 별량에서 이런 작업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뭘 공부해 볼 거냐면 일단 얘를 보시면 EX라는 친구 X에 대한 평균은 M이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분산은 우리가 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겠죠. 됐죠? 이제 뭘 구해 볼 거냐면 Z라는 친구, 2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Z라는 친구, 이 친구의 평균을 구해 볼 겁니다. 그런데 이 Z는 너를 알고 있고 너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 평균. 자, 이거 좀 작업 좀 하면 너분의 너,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 친구에 대한 평균은 곱하는 족족, 더하는 족족 영향 받아요. 그러니까 중 되겠죠. 시그마분의 1에 2x 이게 될 거고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일 텐데 이 친구가 m인 거 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둘이 빼면 무조건 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지? 자, 그러면 Z라는 친구는 여전히 이쁜 친구일 거고 평균은 0으로 간다는 걸 증명해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분산을 볼 거니까 분산은 Z랑 분산일 거고
Z란 친구는 뭐 이래 시가 Z가 있을 거고 분산은 시그마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것이니 우리가 더하는 거나 빼는 건 영향 안 받고 곱해져 있는 건 제곱배가 되어서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Vx가 얼마라고?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그럼 둘이 계산하면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분산이 1이면 표준 편차도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별량들에 대해서 무조건 표준화한 작업을 하면 그 표준화된 Z에 대해서는 0과 1로 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무슨 일 하고 싶냐? 어떤 집단, 이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 녀석들에 대해서 표준화 때리고 또 이런 집단들이 있겠죠. 또 표준화 때리고 그러면 전부 다 그지? 각각에 대한 별량들은 다르겠지만 표준화 때려버리면 Z로 별량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집단에 대해서 표준화를 다 때려가지고 각각 별량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반 어떤 학생이 있는데 A반이라고 보다 어떤 학교가 A학교라고 가정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A학교에 수학시험을 70점 맞은 학생이 있고 그죠? 그러면 그 학생 뭐 시험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니니? 그 다음 B학교에 60점 맞은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딱 점수만 놓고 봤을 땐 A학교에 70점이 더 잘 본 것처럼 보이겠지만 A학교가 시험이 쉬웠어요. 평균이 있을 거고 평균이 80점이래. 근데 B학교 같은 경우에 60점 맞은 학생은 평균이 30점이래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6점을 맞은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B라는 학생이 더 시험을 잘 본 거겠죠. 이런 분포가 있었을 때 이 두 친구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때려버리면 상대적으로 Z축 위에서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럴 때, 그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도 표준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비교가 가능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1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표준 정규 부분표 제가 이제 같이 구하는 방법 설명 안 드렸는데 그 설명을 안 드려도 이거 가지고 설명하면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 가실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 별량에 대한 평균은 40이고 그 벌어진 정도는 10 정도 된대요. 표준 편차가.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x의 관점에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먹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평균이 얼마니? 40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뭘 물어봤냐면 별량 x가 25에서 40 사이에 있는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25에서 40 사이에 있는 확률이니까 기하적 확률, 이 면적을 물어본 거죠.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다고? 굉장히 복잡하고 적분이 고등 과정으로는 불가능.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때려? 표준화한 작업을 때립니다. 그럼 표준화한 작업을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뭘 물어봤어? 25에서 40 사이에 주어져 있는데 얘를 표준화 때렸다는 건 확률은 그대로 쓰시고 어떤 면적과 동일하더라? x는 이렇게 z로 바뀌었다는 소리죠. 그럼 z는 한번 써드릴게요. z는 어떻게 작업한다고 얘들아?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 나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x가 여기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눠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각 항들도 여기다 뭘 빼? 평균을 빼야 되겠죠. 이해 안 간다고? 25에서 얘가 1로 된다는 건 25에서 뭘 빼? 평균 40을 빼고 표준 편차 10을 빼줘서 이 결과치가 1로 봐야 된다고. 각 항마다 40 빼고 10 나누고 40 빼고 10 나누고 40 빼고 10 나눌 거라고. 이해 가지, 그지? 그럼 계산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5인가요? 소수로 표현하세요. 그 다음에 40에서 평균 40을 빼면 0이 되겠죠. 아, 결국 Z의 관점에서는 바뀐 거예요. 이해 가지, 그지? Z의 관점에서는 얘는 무조건 이쁜 그래프, 평균이 무조건 얼마니?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더라. 그때 이 면적 마이너스 1.5에서 어디까지? 1.5에서 0까지의 이 면적이 우리가 구하진 이 면적과 완벽히 동일하니 이 면적은 표 가지고 읽으면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얘는 고정인 상태고 이 Z가 이 Z예요. 아, 0은 고정인 상태에서 1.5, 0에서 1.5까지 면적이 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0에서부터 1.5까지 이 면적이 얼마라고요? 너란 얘기죠. 그럼 이 면적도 얼마겠어? 얘도 정확히 이쁜 대칭이라고 했죠? 이 면적도 이 면적 같아서 0.432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2번도 옆에서 해볼게요. x가 60 이상이래요. x니까 x 60이니까 여기쯤 있겠죠. 60 이상인 요 면적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x가 뭘로 변해? z. 표준화 때렸다는 소리죠? 그럼 얘도 여기다 평균 40 빼면 20일 거고 표준 편차 10 나누면 2가 되겠죠. 아, z는 2 이상의 면적과 이 면적 같더라. 그럼 2 이상은 어디 있어요? 여기쯤 있겠죠.
요 면적. 다시 그려볼게. 요 면적은 이렇게 봐서 Z예요. 별량들도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에 대한 분포인지. 얘가 0인데 이 이상이면 요 면적을 물어본 거죠. 잘 들어봐. 얘도 이쁘다 그랬어. 뭘 해도 이쁘다고. 이쁜 애들은. 그지? 다 이뻐. 이뻐. 대칭이야. 그럼 전 면적이 1이니까 여기 0.5, 0.5로 나눠 먹겠지. 0을 기준으로. 그럼 0.5에서 요 면적은 요 면적만 드러내면 여기가 정확히 계산되겠죠. 0.5라는 면적에서 이해하겠니? 요것만 빼면 요 면적이 나온다는 소리죠. 0.5에서 0에서 2까지의 면적이 얼만데 0에서 2까지는 이거 주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 그래프만 잘 그려보시면 돼요. 자, 17번이었고요. 밑에 확인 체크 정리하세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변수 x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래요. 그림. 자, 이렇게 있어요. x가 있고요.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돼서 평균이 얼마니? 50으로 주어져 있겠죠. 좀 봐줘. 대칭이야. 자, 50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발음이 어렵네요, 그죠?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x가 k 이상인 그 면적이 너가 되는 k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죠, 그죠? 이 값이 일단 뭘 보셔야 되면 0.5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야 돼요. 0.5보다 작죠? 그럼 k 이상이니까 k는 어디에 있어? 50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이상이니까 요 면적이 0.5보다 작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등식을 유지한 채로 요 값이 0.5보다 크면 k는 여기쯤에 있어서 이렇게 쓸고 지나가서 0.5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했지, 그지? 오케이. 저 k 값 물어본 거예요. 우리 뭐 한다고? 표준화 때리라고. 요 면적이 얼마야? 요 면적이 0.0013이라는 소리는 요 면적은 얼마라고? 요 면적은 0.5에서 널 빼면 0.4887 이렇게 표현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표준화 때려볼게요. 그대로 때리면 밑에 쓸 수 있어? 써볼까? 밑에다. 이게 좀 더 이해가 되기 위해서 Z로 갔어요. 갔을 거고 요렇게 잡아주면 평균은 0이고 그래프가 요렇게 이쁘죠. 요렇게. 너가 Z에 대한 분포야. 그럼 이 K라는 친구도 그대로 따라오겠죠. 뭐? 표준화가 되어서. 그러면 별량 K에서 평균 50을 뺄 거고 표준 편차가 5네요. 요렇게 이 값이 바뀌어 있다는 소리죠. 그럼 면적은 동일하니까 이 면적이 0.0013이야. 우리는 0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표에 주어져 있으니 이 면적이 얼마라고요?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0.48 없네요. 아이 바보 자식아, 그지? 4987이잖아. 그지? 여기 있죠. 이거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예? 표준화 상수 얘가 얼마야?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K값 계산하시면 되겠죠. 15, 65 그런 식으로 해서 값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단원이에요. 개념이 조금 그지 어려워서 그렇지. 자, 18번이었어요. 밑에 확인 체크 다 풀어보세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 1000명의 키가 평균이 164, 표준 편차 5인 정분포 써볼게요. 여기서의 별량은 누구라고? 1000명의 학생의 키입니다. 키. 다시 얘기하지만 별량이 뭐인지는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뒤에 가면 별량이 그지? 확률 변수가 2개짜리가 나와요. 그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습을 하세요. 키구나. 걔가 뭐야? 이쁘대요. 평균이 얼마니? 평균이 키가 164래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5로 주어져 있겠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뭘 물어봤어? 키가 170 이상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인지 퍼센트를 물어본 거예요. 퍼센트, 백분율, 비율, 확률 다 같은 뜻입니다. 됐죠?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고 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 이렇게 돼 있겠죠. 넌 누구니? 넌 X고 평균이 164인 상태예요. 문제를 뭐 물어봤다고? 170 이상인 학생의 퍼센트를 물어봤으니 우리는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의 확률을 구해볼 겁니다. 1000명 중에서. 그러면 170 이상이니까 여기쯤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 면적을 물어본 거죠. 써볼까요? X가 얼마 이상? 170 이상인 거예요. 표준화 때려버리면 Z로 변할 거고 여기서 평균 빼면 6인가요? 6을 5로 나누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면적은 이 면적과 동일하더라. 자, 그림 Z에 대한 관점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조금만 그릴게요. 평균은 무조건 0, 여기를 1.2라고 약속해서 이 면적 물어본 거니 0에서부터 여기까지 0.5에서 0에서부터 1.2까지 이 면적을 빼면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0에서 1.2까지의 면적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0.3849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계산 결과치는 잘해봐야지. 이번에는 0.111151 맞나요? 좀 답답한 얘들아? 야, 나는 얼마나 더 답답하겠니? 그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면. 맞지? 그런 거네요. 그래서 확률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 뭐라 그랬어? 몇 퍼센트를 물어봤으니 퍼센트는 백분율 100분의 뭐식이잖아. 그지? 그럼 요건 만분의 1151이니까 분모에 얼마? 100을 나눠주면 분자도 띡띡 앞으로 2칸. 그래서 몇 프로? 11.51%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 그래서 160 이상 170 좀 갖다 쓰자. 그지? 160 이상 170 이하 여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확률 160 별량 x가 학생의 키가 얼마? 170 이하게 되는 그 확률을 물어봤으니 우리는 표준화로 생각해 볼 거야. 160에서 널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4. 그걸 5로 나누면 마이너스 0.8이죠. 있죠? 0.8. 그 다음에 Z로 변했을 거고, 요거 1.2였나요? 맞죠? 그죠? 자, 그럼, 면적을 구해봅니다. 면적 구해보면, 요렇게 그렸을 때,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0.8에서 어디까지? 1.2까지 요 면적 두 개를 물어본 거네요. 그럼 S1은 0에서 마이너스 0.8이야? 너일 거고, S2는 1.2 너겠죠. 요거 두 개 더 하시면 되겠네요. 두 개 더하면 얼마니? 0. 만만치 않아, 그지? 뒤에 빵 하나 올라갔어. 5, 5, 3 하나 또 올라갔어. 8, 7, 5 이렇게 되겠죠. 6인가? 다시 왜 이리 어려워? 하나 올라가? 미안해, 그지? 답답하지? 3 하나 올라가? 7 하나 올라가? 맞네요. 됐죠? 0.673에 대한 확률을 갖고 있다. 이 면적이. 그런데 뭘 물어봤어? 사람 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1000명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맞춰놓은 거 아니니? 1000명 모두 똑같이 적용받을 거 아니야? 그지? 1000명 모두.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1000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 확률을 적용받을 테니 키가 저기 사이에 있는 160과 170 사이에 있는 그런 아이들은 몇 명? 673명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게 19번이었고 밑에 확인 체크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0번 볼게요. 320명 뽑는 어떤 회사의 입사 시험에서 2000명이 응시를 했대요. 그죠? 많이 응시했네요. 그죠?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0점, 표준 편차가 75점인 정규분포. 자,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물어봤죠. 2000명 중에서 몇 명까지 뽑는다고요? 320명. 그럼 그 320명의 가장 최저 점수는 320등한 그 친구의 점수를 보시면 되겠죠. 이해감? 이해가시죠? 그죠? 오케이. 그런 거구나. 자, 일단 분포를 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변수 x. 여기서 변수 x는 뭘까요? 응시자의 점수입니다. 그 점수가 평균이 450, 평균이 75. 요렇게 생겨 먹었다는 소리죠. 요렇게. 너가 얼마라는 걸 이해했을 때 이게 450이래요. 그러면 어떤 점수를 320등한 그 친구의 점수를 K라고 놓으면 K가 만약에 450점을 맞았다고 쳐보면 그 친구는 정확히 중간이니까 몇 등 한 거예요? 500등 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죄송해요. 2000명이니까 1000등을 한 거예요. 반등인. 그러면 320등이니까 좀 잘 봤을 거고 그 친구를 K를 여기다 놓고 요 점수가 얼마니? 라고 묻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했죠?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가 합격률을 볼 건데 전체 몇 명이니? 2000분의 320이 합격률이에요. 그럼 2로 나눠주면 1000분의 2로 나누면 160이 될 거고 공 하나 뜯어내면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0.16 몇 프로? 상위 16%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위 16%면 점수가 1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요 면적이 얼마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16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상위 16%에 들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320등한 그 친구의 점수가 궁금한 거고. 표준화.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서 Z로 변했겠죠? 평균이 0이니까 그대로 따라갈 거고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고 0이고 그럼 너는 K란 친구는 K에 뭘 빼? 평균이 아까 450점? 50점. 이 표준 편차가 얼마나? 75인가요? 요게 이 K란 친구의
표준화된 상수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야? 0.16. 그럼 요 면적도 얼마니? 0.16. 그럼 우리는 표준화 때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주어주는 가지고 상수를 구할 거고 0.5에서 0.16 빼면 요 면적은 0.34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0에서부터 어디까지 3, 4야? 여기 딱 주어지지, 그지? 예. 어디? 얘가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너가 1이었다는 소리죠. 75 곱하고 넘기면 525점인가요? 맞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놓고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테니까. 자, 밑에 확인 체크 풀어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어는 또 나중에 찍어가지고 같이 공부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쪼이씨!